자,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시세표를 보시고 한숨을 팍 쉬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뭡니까, 비트코인? 일단 어제 비트코인이 힘이 좀 없긴 했었어요. 비실비실 되면서 분석가들이 이제 오늘 정도 해가지고 11,100달러까지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또한 극단적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설마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옆구리에서 떡볶이 국물이 줄줄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빨갛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오늘 금 가격도 엄청 빠졌습니다. 오늘 하루만 전날 대비 120달러가 빠졌고, 은 같은 경우도 4달러 39센트나 떨어졌습니다. 엄청 많이 떨어졌죠? 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죠? 전고점 지지 테스트를 받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금을 평소에 매수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코인마켓캡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요거 지금 현재 떨어지는 금의 가격의 50%로 추가 할인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크립토닷컴에서 팩스G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어제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러시아 이런 데서 무슨 이 전염병 백신이 나왔다 해가지고 증시가 한데 올랐었다가 이 조 바이든이가 자신의 이제 캠페인 러닝 파트너를 지정을 하고 나자 이제 쭉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때 저는 좀 배가 아팠었거든요. 증시는 올라갔는데 비트코인만 빠져?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귀신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약간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냥 죽자. 농담이고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자, 아무튼 뭐 최근에 나름 좋은 성적을 거뒀었던 자산들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마치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을 대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미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탈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더 블록이라는 미디어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랑 좀 관계가 많이 안 좋죠. CG랑 막 싸우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미디어인데요. 여기서 주장하기를 코인베이스가 탈퇴하게 된 배경에는 이 바이낸스가 블록체인 협회에 가입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인베이스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블록 측에서 예측을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자, 아무튼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미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탈퇴를 했다. 좀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깝죽깝죽 거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가 이번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미 실패를 해버렸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괄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일주일 사이 2번이나 51% 공격을 받았다. 니네는 이미 실패했다. 꺼져. 니들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녀석들이야 라고 막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자, 와이스 레이팅스는 평가만 하죠. 직접 개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쉽게 말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위기에 몰린 이더리움 클래식,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찰스 호스킨슨이 망토를 거치고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더리움 클래식 커뮤니티가 칼다노나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유사한 탈중앙 재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은 우리 칼다노가 도와주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코어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싫어 임마. 우리가 이래봬도 아직 팀의 열정이 남아있어 이더리움 클래식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자, 아무튼 이더리움 클래식과는 달리 잘 나가고 있는 이더리움의 비탈릭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의 정직하고 담백한 의견들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자, 폴세이지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필리핀 중앙은행이 이 폴세이지를 압박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자 비탈릭이 이 폴세이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사기꾼들이기 때문이다. 니네 같은 놈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돈을 잃고 있지 않느냐. 너네들은 스캠이고 비트커넥트, 원코인 같은 녀석들이다. 이더리움 생태계를 더 이상 어지럽히지 말고 사라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글을 무려 중국어로 번역해서 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비탈릭. 3개 국어 마스터예요.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까지. 혹시 이거 훈련받은 러시아의 스파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탈릭. 자, 이 이더리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중에 대리빗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1000달러가 넘는 이더리움 옵션이 거래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일부 트레이더들은 올해 연말까지 이제 4달이 좀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1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뭐 그래도 혹시라도 올라간다라면 저도 물개박수 치면서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만에 비체인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상하이가스가 비체인 기술 테스트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로 넘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파트너십, 상하이가스와 비체인의 파트너십이 발표된 지 4개월 정도가 되었고요. 상하이가스는 상하이 전체 가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비체인 툴체인을 이용해서 비체인 토르의 LPG 가스 퀄리티 데이터 그리고 저장 정보 등을 안전하게 기록해 왔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비체인 같은 경우는 이 월마트 중국과도 그렇고 좀 큰 회사들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죠. 앞으로 성공하게 될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터키 소식은 나와서 저도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마찬가지로 그날의 각각 법정 화폐들이 그 가치를 크게 잃어가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민들이 비트코인에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비트코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터키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역시 최근에 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신고점을 갱신했다고 하는데 오늘 비트코인 좀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세일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많이 좀 사주세요.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것은 개발도상 국가의 시민들 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 소식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나온 것을 짧게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기도 한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러지가 인플레이션 해지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무려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비트코인이 의지할 만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장기적 관점에서 현금 보유보다 매력적 투자라는 우리의 신념을 반영한다라고 설명을 한 것인데요. 이 사장님이 뭘 좀 아시네요. 역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답게 열린 마음과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기사에서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2억 5천만 달러치 비트코인을 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억 5천만 달러치 금과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합니다. 몰빵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금값이랑 비트코인 둘 다 떨어졌는데 사장님 벌써 물리셨어요. 인생이 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제부터 암호화폐 TV 광고를 시작한 그레이스케일의 운용 자산이 58억 달러로 전일 대비 2억 달러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하루 만에 2억 달러씩 늘어가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자산. 그런데 TV 광고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이 TV 광고가 영 신통치 않았나 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분석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12,000달러 험난하네. 험난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달려가다가 엎어져가지고 막 지금 구르고 있죠. 지 혼자만 구르면 좋은데 항상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알트코인들 바지가랑이를 끌어잡으면서 다 같이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OKX의 분석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11,800달러 지지선을 지켜내면서 안정을 되찾는다면 딱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못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일부 국가들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실인데, 거기다가 저도 얼마 전에 신나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해드렸었던 온체인 분석가의 윌리 우, 원래 윌리 우가 좀 나름 존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헛발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가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현재 비트코인 공급량의 93.5%가 수익 상태다. 메인 강세장, 진짜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숏을 치는 사람들의 강세장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파생상품 거래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 있는 트레이더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데 그 때문에 더욱더 많은 윗소 패턴이 나오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 변동성은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기반인 공급과 수요와 같은 전망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단기적으로 흔들려도 비트코인은 제 갈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디 이 윌리 우의 분석이 맞기를 바라봅니다.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네브라스칸 구너, 유명한 분석가인데 소름 끼치는 프랙탈을 하나 공유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4년도 비트코인 움직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오차가 많이 나지 않아요. 움직임이.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이 너구리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었던 프랙탈 중에 가장 많이 일치하는 그런 프랙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여기는 이 무명 분석가 같은 경우도 프랙탈을 공유를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암호화폐 하락이 끝나게 되고 나면은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죠? CME 갭이라는 거. 거의 90% 이상 확률로 메꿔지는 CME 갭 9,665불에 아직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해보면 이 CME 갭도 참 괘씸하죠. 지들 플랫폼에 갭 남아있다고 시장 가격을 조작해가지고 거기에 걸려있는 주문을 체결시키는 아주 그냥 악랄한 놈들입니다. 하긴 뭐 CME가 애초에 비트코인 때려잡으려고 나왔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한데, 자, 아무튼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꾀꾀 오리 선생의 비트코인 분석. 점점 비트코인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그러나 아직 11,000달러가 깨지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희망은 남아있다. 그러나 상승 세력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여기 있는 이 녹색 박스 지역이 깨지지 않도록 죽기 살기로 방어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만약에 이 지지 지역이 깨진다면 그 지루하고도 지루했었던 9,000달러 지역으로 다시 비트코인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부디 이 부분은 좀 깨지지 않고 버텨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CME 갭이 또 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불안불안하죠. 그냥 살짝 쭉 내렸다가 바로 말아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끝으로 마진 거래소들 또 롱숏 포지션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파이넥스는 79, 비트맥스는 70, 바이낸스는 31입니다. 자, 익숙해질래야 익숙해지지가 않는 비트코인 떡락. 뭐 사실 이 정도는 애교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를 수 있는 이 상승의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 및 분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 되신 분들만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물주기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과 좋아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저도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기운 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